해밀턴, 이렇게 해줘.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타임팩터 스미스 PRS29A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로 브랜드 리뷰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마이크로 브랜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주로 메스티지 브랜드를 여러 개 구매하는 스타일인데 아시다시피 시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의 보물들을 발굴하면서 신형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마이크로 브랜드 위주로 구입하려고요. 2개 정도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구입하는 대로 리뷰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타임팩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타임팩터는 영국의 밀리터리 시계 애호가 중에 한 명인 에디 삼촌이 밀리터리 워치 계열의 브랜드의 판권을 사와서 소규모 워치메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수준으로 밀덕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들을 발굴해서 작은 사이즈, 저렴한 가격, 소규모 발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타임팩터는 브랜드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시계 회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미스, 프레시스타, 스피드버드 같은 밀덕 취향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력은 스미스입니다. 타임팩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는 이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PRS25 에베레스트입니다. 근본이 중요한 밀리터리 워치 베이스의 시계를 판매하면서 에디 삼촌은 이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과거 영국 브랜드였던 스미스는 롤렉스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반한 시계 브랜드로 누가 먼저 정상에 올라갔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에베레스트라는 폰트를 다이얼 안에 집어넣으면서 PRS25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PRS25가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스미스의 시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롤렉스 익스플로러 1의 오마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PRS29는 과거 스미스가 보유했었던 헤리티지에서 가져왔습니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영국군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스미스의 W10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W10이라고 하면 해밀턴의 W10을 떠올리실 텐데, 해밀턴 역시 이쪽 방면으로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B와 W10 중에서 후자는 이미 복각되어서 현행 모델로 판매되고 있고, 저는 6B의 복각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밀턴의 W10 역시 제가 리뷰를 진행했고, 보실 분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B가 해밀턴에서 제대로 복각된다면 밀리터리 워치 쪽으로는 졸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현행 해밀턴 W10의 케이스를 보아하니 나오더라도 예전 느낌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36mm의 사이즈, 11.1mm의 두께, 46.8mm의 러그, 러그 18mm, 무게 51g, 굉장히 작고 얇은 군용시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밀리터리 워치다 보니까 주로 나토 베이스로 착용하게 되고, 러그가 사이즈 대비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닙니다. 거진 47mm의 러그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와 거의 동일한 러그입니다. 에디 삼촌은 최대한 오리지널을 존중하는 선에서 W10을 만들어냈어요. 복각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 정도로 약간의 디테일을 바뀐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매트한 블랙 다이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 검정색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연한 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촬영하면서 이 검정색의 색감이 조금 밝게 나왔는데, 실물은 지금 보시는 이 색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와드의 샌더스트의 블랙 매트 다이얼처럼 건조함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글로시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다이얼 테두리를 따라 밀덕들이 환장하는 감성 라인 레일로드가 지나가고 있고요. 매 시각마다 아주 소량의 야광점이 발려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밀리터리 워치나 과거의 시계를 복각하는 데 쓰이는 빈티지 색감의 야광, 외국 포럼에서는 뽀우파티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색한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뽀얀 색감의 야광을 사용해서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덱스의 폰트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폰트 살 돈이 없어서 시계와 어울리지 않는 저렴한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시계가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봤는데, 에디 삼촌은 어디서 오리지널과 거의 흡사한 폰트를 구해와서 이렇게 다이얼 속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엠블럼조차 완벽하게 복각을 했고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야광 물질인 트리듐 마크 T를 대신해서 루미노바의 L 마크를 새겨 넣어놨습니다. 귀여운 에로우 마크, 그리고 메이드 인 잉글랜드 대신에 그레이트 브리튼을 적어놨네요. 핸즈는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 오리지널과 생김새는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오리지널에서 느껴지는 그 감성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현재의 야광은 인덱스의 깔끔한 야광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야광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눈의 착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퀄리티, 타임팩터는 QC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핸즈의 퀄리티는 타임팩터 치고 상대적으로 되게 잘 나온 편이거든요. 이 시계가 스미스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모델 중에서 꽤 고가인 편인데다 스미스 에베레스트의 핸즈를 보고 오면 그나마 저 정도 수준이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돼요. 에디 삼촌
삼촌이 만들어내는 복각 모델들이 사실 그렇게 비싼 시계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종종 보이는 이렇게 저렴한 퀄리티 컨트롤이 마음을 뜨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가장 아쉬운 건 글래스입니다. 부드러운 곡률을 가진 도면 글래스가 아니라 각진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예요. 그래서 각진 부분에 생기는 무시무시한 밀키링은 시계의 매력을 한층 더 파괴시킵니다. 제가 만약에 W10을 복각한다면 당연히 부드러운 도면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하거나 해밀턴처럼 미네랄 글래스를 사용했을 텐데 왜 이렇게 어색한 박스형 글래스를 사용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케이스의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다이얼을 보호해야 하는 베젤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베젤이라는 부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드 케이스와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라 다이얼을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글래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에 있어야 할 챕터링조차 없어요. 각진 글래스가 그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맞는 미네랄 글래스를 구해서 핸즈와 동시에 커스텀을 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에디 삼촌의 경우 시계를 제작함에 있어서 애호가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초기 디자인, 치수, 도면 등 각종 정보를 전부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포럼의 애호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결과물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분명 대중들을 위한 시계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클래식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의 향수를 맛볼 수 있게 만드는 시계 브랜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에디 삼촌의 시계는 항상 인기가 많은 편이고 수량이 적은 편이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구매 버튼이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애호가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5분 안쪽으로 모든 시계가 품절되는 편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량은 없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고 현재는 조금씩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브먼트는 셀리타 SW210으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입니다. 핸드 와인딩이라는 무브먼트로 인해서 시계가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짧은 리저브가 핸드 와인딩과 만나게 되면 정말 불편합니다. 수동이라는 감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50시간 이상, 적어도 스피드마스터의 파워 리저브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계의 두께는 11.1mm로 글래스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얇은 편인데요.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항자성과 방수를 위해서 케이스 안쪽으로 어떠한 작업을 추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2000A의 꽤 높은 항자성을 보장하고 10바, 10m의 기본적인 방수 스펙도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토 스트랩이 제공되는데 스미스 에베레스트처럼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적당한 브레이슬릿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곤 해요. 브레이슬릿이 있고 없고가 시계의 범용성을 크게 늘려주거든요. 특히 IWC 마크를 오마주한 PRS48에 스피드버드의 브레이슬릿을 잘 맞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근 IWC가 만들어내고 있는 마크 시리즈 해밀턴의 밀리터리 워치들을 보고 있으면 밀덕들에게 에디 삼촌의 워치메이킹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IWC에게 마크 12, 15의 감성을 기대하는 건 포기했고 해밀턴이 6B를 만들어주는 날까지 존버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